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자, 오늘은 저 과학과 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과학으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이제 접목시키는 시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 뭐 자기 연민, 자기 자비 이런 것들 변인 분석하고 마음 챙김 명상도 나오고 그러면서 히어 앤 나우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봐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상을 쪼개는 겁니다. 예. 우리 생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명을 세포 단위로 쪼개야 되죠. 장미라는 꽃이 있으면 이 장미를 잘게 쪼개갖고 세포 단위까지 보는 거야. 근데 그 장미는 칼을 대는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저는 영성의 궁극적인 것이 생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생명을 절대로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이 인류를 개선시켜 왔죠. 개선시키고. 네. 하지만 우리의 영을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지식들은 우리를 더 똑똑한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자체를 더 좋은 것으로 느끼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네. 지금 원시 인류보다 지금 인류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네. 우리나라 행복도가 저기 방글라데시 행복도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는데. 실제로 방글라데시 행복도가 가장 높은 걸로 리서치 됐었죠. 네. 그래서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능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삶의 경험의 행복도 또한 높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지능이 높아질수록 생명은 더 큰 고통을 느끼죠. 지구상에서 심리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하는 생물들은 인간, 돌고래, 코끼리, 앵무새 정도예요. 앵무새도 자해합니다. 이 지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커집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네. 이 자아의식이 높다는 건 잘못 기능할 때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귀신들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저도 그래요. 인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아의식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남을 배제하고 잔인해질 수 있죠. 온 우주의 그 모든 것의 시초는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현상계로 빵 투사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식의 기본적인 속성은 빛입니다. 그 영화관 뒤에 보면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 쏘고 있는 영상이. 그리고 그 영상에 그 투사된 상이 스크린에 맺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처럼 빠져듭니다. 이 영화 안에 푹 빠져들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삶이라는, 이 물질 세계라는 신의 의식의 투사체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실제처럼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식이 선행합니다. 네. 영화의 본질이 뒤에 나오는 빛이듯, 그 빛안에 담긴 디스크듯,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신의 이데아죠. 그 이데아가 투사된 거죠. 근데 그 과학은 영화로 치자면 그 영화를 쏘고 있는 그 빛, 그리고 이 빛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치중하기보다는 영화관에 쏘여진 그 상을 쪼개서 분석하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그 쪼개진 상을 분석한 걸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인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우리 의식의 근원인 영 자체는 볼 수가 없죠. 그냥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죠.
당연히 영 그 자체는 인식하기도 어렵고 부정까지 합니다. 사실 보는 게 불가능하죠. 제가 눈에 드는 비유지만 마치 장님이 점자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빛의 속도, 빛의 속성, 빛의 회절 이런 것들 점자로 공부할 수 있잖아. 공식도 외울 수 있고. 예. 하지만 눈 뜬 사람보다는 모르죠. 이론적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눈 뜬 사람보다 몰라. 눈 뜬 신생아보다 빛을 모를걸. 장님 빛 박사보다, 장님 빛 교수보다 눈 뜬 신생아가 빛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와요.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한 겁니다. 한 명상 관련 교수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유지는 없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할지도 정해져 있다. 인간의 기질과 생각하는 패턴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사람의 펼쳐질 삶의 양태 또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의 가오를 그 사람의 탓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왜 너 열심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끈기나 학습 능력 이런 것들 뭐 지능 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발달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너도 탓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탓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강조를 합니다. 아주. 네. 아주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말하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인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나가 아닌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 탓도 할 수 있어. 당신들이 그런 유전자 줬잖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범죄자를 옹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자는 예를 드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반사회성이 강한 자질을 보입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살인과 다양한 범죄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 불우했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범죄적 행위는 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비난하면 안 되고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뭐 일부는 동의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러한 발언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건 무책임하다. 잘못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나나 당신들의 선택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인간이 가진 자유와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택은 책임을 수반해요. 인간에게 이런 아주 최소한의 선택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마치 그 영성이 빠진 공산주의적 인간관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의 자리에 인간을 놓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게 영성이 빠진 사회인 공산사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좀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돼서 모든 것을 인간 자체를 수동적인 시스템의 일부로 여기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자행되는지는 다들 아시리라고 봅니다. 영성이 빠진 인간은 부속품이고 전부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부속품이에요. 그 부속품이란 말은 인간은 대체 가능하고 인간의 모든 부분 또한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 또한. 네. 그래서 공산사회에서 생명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공산사회, 극단적인 공산사회에서는 아기까지 팔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넓게 봤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제 채널이고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곳이니까요. 인간의 자유선택권, 인간의 생명 그 자체, 인간의 영, 그것을 부정하면 어떤 사회로 이어지냐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제 시스템이 깔린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이동도 제한이 되고 발언도 제한이 되고 생각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환경의 노예이며 유전적 노예이기 때문에 컨트롤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음모론적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있다고요. 네. 당신이 명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뱉은 말이 거기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응? 결국 영성, 즉 생명에 대한 제한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영성계에서 그 아주 유명한 명상 관련 교수가 이런 말 하는 게, 이 시기에 이런 말 하는 게 범죄자 옹호하는 발언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범죄자 옹호하는 발언. 그 범죄자 저기 있잖아. 꼭대기 있잖아, 범죄자. 그러지 마세요. 네. 줄 서는 거 아니죠? 저는 거기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영성에 대한 과학의 시도는 칼로 꽃을 썰어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과학이라는 건 언제나 모든 걸 쪼개요. 결국 그 꽃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말이죠. 그들은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서 먼저 생명을 죽이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합니다. 지식으로서 영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큼 조심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여러분, 체험이 우선입니다. 네, 삶과 영성은 체험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제 영상 보고 있는 거, 경험하고자 있는 것이에요. 지식은 당신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인 당신의 영에 대한 체험은 여러분 속에서 사랑을 깨우고 여러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재정립시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왜 온 우주를 연결하는 힘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체험이 일어날 때 당신으로 인해 진정 세상도 변합니다. 본질은 분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본질이란 말은 신, 하나님, 절대자, 무한, 네, 즉 본질은 쪼개어질 수 없습니다. 신은 완전한 것이며 완전한 것은 쪼개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과 마주하면 모든 생명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결국 그것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